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익표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제인 연수에서 부인권 행사에 관련된 케이스를 이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인권 관련 판례 및 관련 사례 소개, 부인권의 법적 성질,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설이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청구로 행사해야 하고, 첫 번째 취소는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에서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부인권의 성격이 공권인가 사권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실체법상 사건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사건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그것이 청구권인가 형성권인가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법 397조 제1항이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여 부인의 효과인 원상회복을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게 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형성권설이 통설입니다. 형성소송이겠죠.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위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결 주문에서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소송설과 판결 주문에 부인이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면 충분하다는 이행 확인 소설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이행 확인 소설. 한편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판결 확정 시설, 의사표시설, 절충설. 절충설은 소위 제기나 항변의 제출에 의하여 불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부인권 존부의 판단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견해 대립이 있는데 실무는 의사표시설, 즉 행사시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설에 의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전 교부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 통상 부인이 청구 신청서 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법정지율에 의한 민사는 이제 5%겠죠. 상사는 6%고요.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 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변제받은 날로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돼야 하고, 한편 소로서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이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체 책임을 진다는 게 판례입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해서는 부인이 대상이 된 행위가 상행위에 기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 그 외에는 이제 5%겠죠, 민사. 그 다음에 가액배상의 기준 시점, 감정평가 기준 시점입니다. 채권자 취소에서 가액배상 산정 시점과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사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은 본래의 원상회복 청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실현된 것과 동일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로써 수익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이 행해진 것과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폭등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한번 부인 청구에서 가액배상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 시점이 문제되는데,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고 있는 바 실무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와 일치시켜 부인권을 행사할 때의 가액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부인권 행사할 때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많이 토해내립니다. 일본의 주류적인 판례도 부인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부인 대상 행위인 채권 양도로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금전 교부 행위가 부인되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전을 수령한 날로부터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효력 발생인 다음 날부터는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397조 1항은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로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서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이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분을 송단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똑같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 채권자가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처리.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을 때는 채권자가 취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볼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칩니다. 채무재생법 391조, 396조입니다. 파산 절차가 채무자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포괄적 채무 처리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제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제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 채권자가 개별적 강제 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는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파산 절차의 종료일까지 중단하고 관제인 이를 수개할 수 있다라고 채무자회생법 40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에는 파산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산 관제인이 소송 수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406조, 347조 1항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송을 파산 관제인이 수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은 파산 선고 당시 채권자 취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 선고 이후에 채권자 취소의 소가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재생법 396조 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이 정고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제인이 행사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란 반드시 파산관제인이 새로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제인이 기존의 소송을 수개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재생법 제406조, 347조 1항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소가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송 절차의 중단과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파산 채권자가 파산 선고 이후에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소를 파산관제인이 수개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당연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관제인이 수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등 당연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구별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규례하게 마련된 민사소법 규정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소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산 채권자가 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소가 부적법 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이 이러한 소송을 수개한 다음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제인이 수개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수개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이 관할에 전속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의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있죠.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소송을 수기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재생법 396조 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소송을 심리 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그래서 항소심일 때는 이송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행이 취소송을 파산관제인이 수기하여 부인권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 시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을 파산관제인이 수기한 경우에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학설은 나뉘지만 첫 번째, 파산채권자의 채권자 취소송 및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주식회사 동도는 2010년 7월 23일경 피고 유한회사 나노엔지니어링에게 2010년 8월 6일까지 2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8월 3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겠죠. 동도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저축은행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동도와 피고 사이 지불에 관한 합의는 피고로 하여금 기존 채권을 사실상 우선 변제하게 할 목적을 잊은 것으로서 채권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10월 11일 이 사건 채무 변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채권자 은행에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지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이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전부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1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고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고 인용하면서 파기 환송했습니다. 동도는 2012년 7월 31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김땡호는 2012년 7월 30일 동도의 파산관제로 선임되었으나 파산관제는 이 소송을 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6월 26일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소각합 판결. 동도는 2012년 7월 31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7월 32일 파산관제로 선임됐습니다. 동도의 파산관제인 원고는 2014년 10월 1일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송을 수기한 다음 동도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은 날인 2년이 경과한 2014년 11월 11일 이 사건 채무 변제 계약은 파산 채무자인 동도가 파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 변제 계약을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 7월 23일 동도와 8월 6일까지 2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체결해왔고 원고가 2012년 7월 31일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제에도 선임됐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부인의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때는 벌써 2년이 지났죠. 따라서 부인의소로 청구치가 변경된 2014년 11월 10일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가 있은 7월 30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원고의 부인의소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정 항변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4월 30일 원고가 2012년 7월 30일 파산 선고를 받고 관제인에 선임된 후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송을 수기하여 2014년 11월 11일 부인의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시점이 동도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은 날인 7월 30일부터 2년이 경과되므로 원고의 부인의소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파산관제인이 상고를 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 채무재생법 405조 전문은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396조 1항은 부인의 채무재생법 406조 2항에 준용되는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상대방이 선고 당시 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재생법은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소송이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데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 규정있는데 이는 채권자 소송이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 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 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산 채권자가 파산 채무자에 대한 선고 이외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채무재생법은 파산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 취소를 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용의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계인이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산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한가 배당하는 목적으로 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인권이 파산 채무자가 파산 채권의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하고 파산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자 취소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중단 및 파산관계의 소송 수계를 규정한 채무재생법 규정 취정에 비추어 파산 채권자가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취소송을 파산관계인이 수기하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소송상 효과는 관제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을 수기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 취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동도에 대한 파산소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이와 같이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도가 2010년 7월 23일경 피고에게 2010년 8월 6일까지 26억 1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동도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스탠다드 자축은행이 2010년 10월 11일 채권자 취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2년 7월 30일 동도의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후 2014년 11월 11일 이 사건 채무 변제 계약을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사행위 취소송이 제기된 2020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5월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고 피고는 2017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행위 소송에서 기준은 사행위 취소송이 제기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제척기간 도가요. 감사합니다.